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윤수명입니다. 실물 경제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현재 부진을 겪고 있죠. 2차 전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캔트러스 입장에서는 힘든 23년, 24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LFP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각각 업황 기대 그리고 국산화 대체로 유의미한 성장이 있거든요. 우선은 재무와 사업 개요 제품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22년도를 제외하고는 큰 성장은 없었습니다. 22년도가 큰 성장을 했죠. 다만 22년도의 경우에는 캔트러스 모든 산업군이 성장을 해서 그래서 높은 매출 기록을 세운 거거든요. 캔트러스는 2차전지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OLED, 의약 소재, 고분자 접착 소재까지 다양한 산업군을 가진 회사입니다. 특정 한두 개의 산업군의 성장이 아니고요. 전 산업군의 매출 증가로 570억의 매출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후에 전 산업군의 매출 하락,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 산업군의 매출 하락으로 23년도에는 4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3년 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환사채로 인해서 단기 손익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전환사채 이자 비용 그리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따라서 세전이익이 감소됐고 단기 순이익이 감소됐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증감 비율이 마이너스 71% 그리고 마이너스 44%입니다. 다만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23년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은 4,36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냐고 하면 이거 아까 봤던 방금 전에 봤던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40%그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의 감소는 파생 상품이 아니라 전환사채로 통한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 아니라 매출액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캠트로스의 사업부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는 크게 첨단 소재 사업부와 융합 소재 사업부로 나뉩니다. 붉은 쪽이 첨단 소재 사업부고요. 회색이 융합 소재 사업부입니다. 매출은 매년도 다르지만 7대3 혹은 6대4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첨단 소재 사업부가 많죠. 첨단 소재 사업부가 이제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 소재 쪽이고요. 융합 소재는 고분자 접착 소재 등 이제 많은 산업군에 특히 인테리어 쪽에 많이 적용이 가능한 소재 실리콘입니다. 이제 캠트로스의 2차전지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의 2차전지 제품은 전액 안에서도 첨가제 파트인데요. 전액은 2차전지 4개 요소 중 하나죠. 2차전지 원가 구조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그 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가 캠트로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첨가제는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이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소재예요. 많이는 안 들어가요. 첨가제는 전해액의 이온 전도 개선하고 전구 표면을 이제 보호해서 이제 내부 반응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해액 첨가제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리튬이온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베이스에 유기용매, 아니면 고분자, 그리고 상온 용융염 등을 더함에 따라 성격과 능력이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 봐는 자료가 그 내용들인데요. 펜트로스는 이 중에서 액체 전해질을 베이스로 하는 회사입니다. 유기용매에 리튬이온을 더하죠. 그러면 이온 전도도가 높아져서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저온에서도 비교적 양호해서 저온 용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고온에서 좀 매우 열악한데요. 리튬 테트라폴루오르 인삼염 제조 방법 좀 잠시 알아보고 갈게요. 방금 고온에서 좀 열악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리튬 테트라플로어로 이제 인산염을 제조하면 배터리 충전 방전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를 막아주는 첨가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이제 없애고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 NCM보다는 LFP 2차전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제품에서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 레지스트에 들어가는 광개시제 혹은 감광액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캠트로스가 만들고 있거든요. 노광 공정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제조의 첫 공정이기도 하고요. 웨이퍼에 이제 반도체 회로의 라인을 그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굉장히 작고 미세해요. 지금 그림은 커져 있는데 엄청 미세하고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입히려면 빛을 활용해 가지고 미세한 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웨이퍼를 먼저 맨 밑에 깔아두고 렌즈를 그 사이에 끼워요. 그리고 마스크죠. 그러면 마스크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그립니다. 그리고 렌즈를 가지고 수축을 시켜요. 더욱 미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바로 웨이퍼에 쏘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마스크에 이제 반도체 회로의 라인을 미리 그려놓고 빛을 수축을 시켜서 웨이퍼에 입히는 겁니다. 이때 감광액을 이제 태우면서 회로 패턴이 여기 박힙니다. 그대로 박힙니다. 그대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광액은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빛이 받아들여서 마스크로부터 미세하게 축소되어 이제 웨이퍼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향후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업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입니다. 24년도 반도체 부문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할 걸로 보이죠. 21%.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높은 성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 특수 효과 같습니다. 디램 역시 23년도 4분기 이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시 상승 곡선이 최근에는 꺾였지만 2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ASML 신규 장비 수주액을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매우 감사한 것을 보니까 현재 반도체와 완성업체의 수요가 좀 감소한 걸로 보여요. 최근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및 석유가 오른 것에 의한 충격으로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동 리스크가 일시적일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에도 일시적인 쇼크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중동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에는 반도체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중동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도 모니터링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입니다. 24년도 소폭 증가 후 25년부터 굉장히 큰 상승률을 하죠. 그리고 24년 올해 보시면 현재 올해는 941기가와트 그리고 2015년부터는 1테라와이트로 이제 초과하는 1테라 244기가와이트 그리고 2035년도에는 5.5테라와이트까지 크게 상승하죠. 다만 기존 60% 이상 기대 성장률이 60% 이상 기대를 했던 성장 전망이 39% 정도로 낮아진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캠트러스의 전해질에 적용되는 이제 LFP 분야도 반등이 나올 시 기업 실적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전기차 표준 범위의 NCM에서 이제 LFP로 교체를 한다는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2026년부터는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도 적용하기도 하고요. 캠트러스에게는 이 LFP 분야의 성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러스 차트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차 전지 전해질 테마 이후 24년 4월까지 상승을 했죠.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상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많은 프리미엄을 주었지만 기업 가치 대비 높은 주가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적 대비 높았던 부분은 이제 시장이 다시 반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2023년 11월부터 보면요. 디램의 반등과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을 한 거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지수가 최근 하락을 하게 됨으로써 좀 꺾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중동 리스크 위기에서로 반도체의 상승 모멘텀이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파트에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120일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스톡캐스틱 슬로우도 감매도 기간에서 오래 진입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재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24년 하반기 LFP 성장이 좋으면 그때 반등 한번 기대할 만하죠. 지속적으로 중동 리스크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